네, 이 사진처럼 최정환 씨 말처럼요. 이 최정환 씨 개인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말처럼 집에서 일단 아프게 되면 힘들어지니까 그죠? 다 고생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챙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브로슈머인 거죠. 그죠? 그 영상처럼 정말 어, 생활이 발달함에 따라서 엄청나게 몸이 위험해져 있는 그런 독소가 창궐하는 시대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몸을 지킬 수 있는 게 영양소인데 이런 식물 영양소를 키우고 있는 농장은 그죠? 이 뉴트리라이트는 결국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죠? 그들은 어쨌거나 소비자 어, 유통 과정에서 또 광고에서 그냥 소비자에게 착취되던 그 돈의 20%를 어떻게 해요? 꿋꿋이 창업 이래로 60년 동안 계속 연구개발에 투자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이 있었다면 너무 좋았겠죠. 그죠? 그 약속을 지켰더니 봐봐요. 정말 더 나은 삶을 선물해줘. 그죠? 아픈 사람은 치료가 되고 희망을 품고 또, 또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돕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런 어, 약속을 지켜줬다는 것이 이 뉴트리라이트 슬로건이 그거거든요.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그러니까 계속 고도로 최고의 기술력, 과학을 추구하는 이유는 목표가 그라는 거죠.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멋진 일 같아요. 그죠? 그 약속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농장이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또 저렇게 멋지게, 그죠? 우리에게 앞으로도 영원한 비전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독소를 막는 방법을 또 잠깐 공유해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먹거리 속에 독소가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채소 같은데 하얗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당분이 아니라 접착성 농약이라고 하는 농약인데 이게 물에 잘 씻기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 들어가서 굉장한 그 환경 호르몬 독성 물질이 되는데요. 그게 농약 잔유물 그런 농약 잔유물이고요. 잔유물이 대표적으로 있고 또 음, 가공식품에 그 이렇게 이제 가공하려고 하면 유통기한이 길어야지 되잖아요. 그럼 그 유통기한을 가장 길게 하는 방법은 음식 속에 있는 미네랄이랑 비타민을 싹 다 제거하면 썩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또 뭐 화학적 방부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적은 식사를 하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담배나 술 이런 거는 비타민 C를 그냥 진짜 박살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 피웠을 때는 약간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먹거리에서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먹거리 재료 중에서도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GMO 자료를 이렇게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면 엄청나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식재료 기본 원재료 자체가 GMO인 게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표기에 GMO가 아닌 것들을 좀 찾아서 드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유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합부터 관리를 하더라고요. 네, 또 그러니까 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대요. 산화된 기름. 그 이렇게 뭐 튀겨 먹었는데 그 다음에 또 튀겨 먹을 놔뒀다가 왜 새카맣게 돼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포를 산화시키는 속도가 그 일반 산화되는 속도가 이렇게 차량이 왜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정체되어 있는 차를 확 치는 것처럼 그 차가 스스로 멈출 때까지 치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세포를 공격한대요. 근데 그 세포 공격이 가장 심한 게 산화가 가장 심한 게 바로 산화된 기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 좀 먹거리에서 줄이면은 먹거리에서 흡수되는 독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독소를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먹거리 이외에 몸의 접촉이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그런 걸로 통해서 들어오는 체외 독소가 있는데요. 그 가장 건강에 지장을 많이 주는 것 순서대로 하자면 그거는 이제 일상생활용품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세제류, 의류 세제라든지 뭐 화장품류에 있는 세제류, 그리고 화장품에 뭐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화학 성분들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중금속이나 화학 성분들은 좀 너무 싼 것만 추구하지 말고요. 그런 것들이 작은 거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근데 이제 따져보고 선택해야 되고, 또 이제 자기 전에 반드시 잘 지우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세제류는 일반 세제 속에 때를 지우는 성분 중에 인산염이 많대요. 인산염이 인이 그게 적당했을 때는 좋은데 이게 비료잖아요, 비료. 그죠? 그래서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수초들을 키워서 물의 산소를 줄여서 그렇게도 되고, 뭐 물고기의 기형 현상 이런 거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게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었는데, 그 사람 몸이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고 가려울 정도 같으면 이게 몸에서 참지 못해서 내보내는 독소거든요. 피부로 나오는 거는요. 그런 정도인데 그게 이제 강물에 흘러 들어가서 안 없어지면은 물고기가 먹고 그런 기형 물고기가 되고, 그걸 또 사람이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그 계면활성제를 개발했거든요. 그게 그 시중에도 그 일반 기업에도 그 계면활성제 쓰려고 하면 똑같은 건 아니어도, 그죠? 환경을 덜 오염시키고 질이 좋은 계면활성제를 쓰려고 하면 쓸 수 있을 건데 그게 원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몸에 처음에 제가 그 애들 손에서 막 이런 수포 발견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떻게 제 생필품을 이따위로 만들었지 하는 그런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려서 최대한 경피독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번에 말했다시피 여자들은 자궁으로, 남자들도 생식기로 가지만, 그죠? 그게 이제 지구에 있는 다음 세대의 씨를 말리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처음에 빨래 세제 이렇게 실험하는 걸 유튜브에 보시면 아메이 세제 데몬, 또 뭐 주방 세제 데몬, 이런 데몬이란 말을 치면요, 검색하면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잔여물이 남지 않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효과가 좋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 세제류의 세제 물이 세탁 같은 걸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주방에 설거지 하고 난 다음에 하수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48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완전히 물과 이산화탄소로 탁 분리돼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 하나도 다 5년 이내에 다 썩도록, 그리고 밖에 붙여있는 종이도 썩는 거, 잉크도 소잉크, 공기름으로 해가지고 자연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자연은 기본적으로 자연 회복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가정에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고 가정 세제만, 그죠, 바꿔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게 된 이유가 이런 오염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다음 세대 애들한테 다시 깨끗한 지구를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영상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인데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Respect for the environment. Products which are organic in nature. Packaging that returns to the earth. At the heart of Amway is a story of eco-care. Amway,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그래서 사람과 또 자연에, 지구에 해가 되지 않는 이런 또 건강하고 깨끗한
잔여물이 남지 않는 이런 세제를 꼭 선택하셔서 사용해야 되고요. TV 프로그램 자료 이런 걸 보시면요. 그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뭐 이게 일반 주방 세제에 잔여물이 많이 남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1년에 마시는 밥이나 국으로 이렇게 그릇에 남아있는 세제를 먹게 되는 그 양이 1리터 반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렇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친육이, 친숙이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앞정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에 부분은 친숙이 부분, 요 밑에 부분은 친육이 부분인데 우리 때가 다 거의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이렇게 아니면 빨래 같은데 요 때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딱 박히는 거예요. 박혀서는 요걸 딱 분리해서 딱 떼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피부에도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피부도 다 뭐예요? 기름과 물이 있잖아요. 피부로 기름으로 막아주고 안에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세포 요런 이렇게 있는데 요 막을 녹여준 거예요. 끔찍하죠, 그죠? 그래서 생분해성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그런 피부에 저렇게 잔여물이 남지 않는 이런 계면활성제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그 채소류라든지 먹는 것도 깨끗이 씻어 먹어야 돼요. 아메이 알지 하는 그 우리 같은 팀의 리더님들이 만든 건데요. 그거 같이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좋습니다. 물로 씻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끝! 이런 유농약 그리고 이렇게 통통통 튀어져 나가는 게 접착성 농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농약 잔여물들이 있는 거를 씻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먹어야지 안전하겠죠. 일단은 더 부어서요. 이번에는 원액입니다. 희석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대로 넣어서 조금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아주 서량만 넣어도 충분하게 세정이 가능합니다. 넣어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씻은 거랑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네. 헹구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색깔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요게 브로콜리 본연의 색깔이거든요. 조금 헹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과일야채 세정제를 사용한 브로콜리, 여기는 그냥 물로 씻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활용품 중에요. 뭐 플라스틱 그런 거는 이제 이미 TV에서 많이 나와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라스틱 용품 그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주의해도 그런 것들을 유튜브 검색하실 때 바디버든 또 환경 호르몬 이런 걸 검색해 보시면 요도 하열이라 해서 남자인데 몸이 그 생체 교란 물질, 성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남자인데 이렇게 이제 여자 몸처럼 변하는 거예요. 정신은 남자인데 몸이 여자인. 그리고 여자애들은 또 어린데 어른 몸 같이 이렇게 2차 성징이 빨리 와가지고는 그 암이나 이런데 그 생식기 쪽 암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그리고 이제 그게 엄마가 나중에 임신했을 때, 또 불임이나 난임의 원인도 되지만 임신했을 때 그게 모유나 또 아기의 양수 이런 거에 그게 자궁 내에서 애들한테 옮겨가는 그런 게 굉장히 생각보다 심하거든요. 네, 그리고 조리 도구들, 그 코팅팬이 위험한 건 아시죠? 근데 그게 당장 눈에 안 보여서 그런데 그게
8가지 질병에 6가지 암하고 또 질환 2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크워터스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 과학자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 코팅팬에 음식을 해 먹으면 그 코팅이 돼 있는 가브라함물이 녹아 들어와가지고 타이어를 애들 밥에다 섞어주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그런 게 또 몸에도 독소가 되지만 영양도 많이 파괴하니까, 그죠? 그래서 뭐 건강한 재질로 돼 있는 스테인리스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또 조리 도구에서 그 들어오는 체내 독소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4번째는 약물이거든요. 약물은 치료 효과가 있거나 증상 완화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긴급할 때 사용하고 웬만하면 그 최정한이 씨 말처럼 집에서 잘 챙겨 먹고 또 나쁜 것들을 안 쓰고 해서 몸 자체의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죠? 어떤 책에는 보면 독으로 독을 치료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콧물이 나는 걸 막 너무 고생스러워서 약을 딱 먹으면 이 콧물은 없애주는데 만약에 한 개 콧물에 대한 증상은 완화되는데 9가지 다른 부작용을 만드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자연에 없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암처럼 그런 큰 질병들은 또 그 암세포를 도려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또 그 약물을 드셔도 또 그거를 몸에서 내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든지 그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만드는 것처럼 그런 건강한 식물들하고 같이 식품이랑 병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암 환자가 나중에 항암 치료하다가 그 회복이 잘 안 되는 게 그런 체내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게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예를 들면 손에 습진이 생겼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 이 피부에 습진 나으라고 약을 준단 말이에요. 스테로이드제, 그죠? 주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약 발랐을 땐 그럼 좀 나아졌다가 다시 설거지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생기고 또 약 바르면 좀 나아졌다가 설거지하면 다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약을 쓸 때는 원인을 진짜 어디에서 오는 건가 잘 파악하고 그 원인을 없애야 되지. 약으로 그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없어지진 않거든요. 피부 질환에 쓰는 약들은 대체로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죠? 어차피 자본주의 국가니까 냉정하게 말하자면 병원 입장에서는 평생 고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도 이런 프로테지로 따지면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높고 완치되지는 않는다고 의사들도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완치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의사들 말 자체가 약으로는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합병증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생긴다는 자체도 뭔가 계속 혈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망가져서 그 약으로는 세포가 정화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책들 환자혁명이나 죽은 의사 이게 이분은 또 그 노벨 의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런 전직 의사였던 분들이나 또 유튜브 자료에서 찾아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꼭 드셔야 될 때는 약은 간에 부담을 주니까요. 간에 좋은 밀크시슬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는 브로콜리 같은 그런 거 특히 그죠? 그런 식물 영양소를 또 잘 챙겨 드셔가지고 보완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가지 기억하시면 제가
그 강의에서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게 뭐였냐면 그 일반 약품은 대증요법이라고 한대요. 증상에 대해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증상이라는 거는 뭐 감기가 걸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콧물, 기침, 가래 이런 게 나잖아요. 그러면 콧물, 기침, 가래를 사람들이 고치려고 하는데 콧물, 기침 나는 거는 감기라는 질병에 대한 증상인 거죠. 그럼 감기가 치료되면 이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증상을 자꾸 생활이 불편하니까 약물로 막으려 하는 거예요. 이게 대증요법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진대요. 그게 예를 들면은 감기가 딱 걸려서 열이 올라가는 거는 백혈구를 빨리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도록 보내기 위해서 혈관을 열기 위해서 열이 올라가는 거래요. 그리고 또 뭐 가래는 그 백혈구랑 병균이 죽은 사체고, 그런데 이제 열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열을 올리는데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확 내려버리면 이 백혈구가 오도 가도 못하고, 알죠? 이게 내 몸 주인이 아군인가 적군인가 이렇게 배신감 느끼는 네, 그런 증상을 만들어서 애들이 폐렴이라든지 더 큰 질병으로 가는 이유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기 같은 간단한 것들은 또 너무 열이 올라가면 또 우리가 병원에 가야죠. 그죠? 위험하게 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감기 초기나 이럴 때는 유산균이랑 비타민 같은 거, 비타민 C 이런 종류를 많이 먹어서 또, 마늘 같은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를 또 먹으면 몸이 열이 나서 치유력을 높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빨리 들어요. 제 경험, 지금은 제가 그 암에 대해서 공부한 지 2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그럼 초기에는 감기가 걸렸었어요. 걸렸는데 스폰서님이 막 이 식품을 가을이랑 뭐 비타민 C랑 이렇게 한 오큼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일주일 걸리고요. 일주일 넘게 걸렸죠. 그리고 막 그게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어요. 막 기침을 하면 배가 땡겨가지고 그렇고 코가 다 헐고 하여튼 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쯤 겨우 나았었거든요. 또 일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그걸 스포츠님이 준 식품을 딱 먹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루는 콧물 그대로 나는데 그 다음날에는 진하게 이렇게 가래라든지 콧물이 나더니 3일째 되니까 딱 떨어지는, 그거 진짜 엄청난 경험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진짜 거의 감기 안 해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이제 비타민 챙겨 먹이고 유산균 먹이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는 대체요법이라고 한대요. 그게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보편화돼 있는데 그런 지식들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막, 뭐, 주부들 같으면, 그죠? 뭐, 남편이 힘들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슬프잖아요. 그러면, 막 울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닌 것 같네요. 이거보다는, 그냥 예를 들기가. 근데 애가 갑자기 현관문을 들고 들어오더니 막 울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우는가 물어봐야죠. 뭐 때문에 슬퍼? 뭐 누가 때렸나? 아니면 넘어졌나? 원인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넘어져서 아픈 거면, 뭐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또 누가 괴롭혔다든가 그러면은 그 억울한 걸 풀어주면 애가 어떻게 해요? 울음을 그쳐요. 근데 대증요법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애가 울고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너 우는 거 아니야. 울면 나쁜 거야. 뚝 해, 뚝. 눈물 흘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애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하겠죠, 그죠? 너무너무 상처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감정이 무시당하면 애들이 자존감이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경우는 없어야겠지만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애들이 자꾸 이제 상처가 빨리 치유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뭐 자살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것처럼 이 몸도 그 증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몸이 어떤 현상을 내보낼 때는 이유가 다 있다잖아. 아까 질병의 이유처럼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증상을 내보내는데 그 증상을 무시해 버리게 되면 그게 일시적으로 그 약을 먹거나 잘못된 처방을 해가지고 괜찮아졌다 하더라도 그게 안에 잠재적으로 더 큰 병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열을 낮췄을 때 폐렴이, 그래서 요새 옛날보다 요즘 애들이 폐렴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중이염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좀 정보를 갖고 될 수 있으면 약도 독인데 긴급할 때만 쓰고 또 덜 먹어서 그런 좀 간이라든지 이런 데 좀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독소가 안 유입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5번째는 초미세먼지인데요. 초미세먼지. 그 초미세먼지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먼지가 아니래요. 공기 중에 있는 나쁜 그런 화학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 중금속들이 미세하게 쪼개져서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된다. 그래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오염되기 전에는 그죠? 근데 이것들이 우리 왜 아빠들 담배 피면은 담배 피는 이유가 그렇다 하잖아요.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 그 담배 연기가 이렇게 몸에 딱 들어가서 기분을 좋게 짜리하게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게 이제 니코틴이 이렇게 뇌에 바로 들어가서 도파민을 만들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밥 먹고 나면 또 그걸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타르라든지 니코틴 그게 초미세먼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초미세먼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담배 연기가 바로 뇌에 흡수되는 것처럼 몸에 점막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가시 bek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요 간질간질하면서 이렇게 빨갛게 붉어져서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초미세먼지들이 뇌에, 혈관에, 심장에, 폐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 그 부위에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왜냐면 몸은 그게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빼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렇게 돼서 확 이렇게 염증 수치를 확 올려가지고 이게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위험하대요. 음, 그래서 그 영국 그 스모그 사태 아시죠, 그죠? 그게 이제 영국이 그 산업혁명 때 이렇게 너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연기를 많이 내보내고 공기가 오염되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초미세먼지였겠죠, 그죠? 근데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도 뭐 처음 겪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게 스모그 때문에 4,000명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그 영국 국민들이 사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이 특히 이 공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초미세먼지는 강력한 염증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하고 좀 연관이 많거든요. 근데 대기의 미세먼지는 뭐 차에 타고 다니면서 차량 공기청정기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실내에 있는데 실내에 있잖아요. 실내도 저희가 이제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밥 한다고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따다다다다 누르잖아요. 그럼 따다다다 소리 날 때 와이파이 뜨듯이 있잖아요. 막 청정기 공기 거른다고 막 있잖아요. 모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타다다다 누를 때 그 가스가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인덕션으로 바로 바꿨는데요. 그 가정에 요리할 때 나오는 그런 초미세먼지, 그리고 또 라돈, 벽지나 땅에서 올라오는 방사능 물질, 포르말데히드 같은 발암 물질 이런 것들이 벽지라든지 가구에라든지 그런 데서 나와서
실내 공기가 제가 인스타그램 자료에 있는데요.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200배 넘게 안 좋은, 나쁜 그런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요즘 이 청정기는 그 생존템이잖아요. 그죠? 생필품 중에서도. 그래서 요즘 혼수도 청정기랑 정수기를 해갖고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정기도 이렇게 좋은 청정기, 그러니까 그 나쁜 물질, 라돈이라든지 그냥 방사능 물질을 걸러준다고 인정된 거를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그게 좋은 청정기 고르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거는 어, 알레르기 UK, 그 영국에 있는 비영리 알레르기에 관련된 그런 재단인데, 그게 이제 그 알레르기 물질을 걸러주는 청정기의 등급을 이렇게 기능을 이렇게 이제 공개해주는 그런 비영리 재단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청정기를 검색을 해보시면 뭐가 걸러지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알레르기 이렇게 12가지 물질, 120여 가지 공기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류별로 무엇을 걸러주는지, 뭐 예를 들면 고양이 털, 뭐 먼지 진드기 이런 걸 이렇게 클릭하면 걸러주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남게 되거든요. 기기가 뭐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그걸로 검색을 하게 되면 그걸 다 걸러주는 청정기가 한 개 남는데 그게 아메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그 아메이의 기술력은 진짜 세계 1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같은 기능을 하는 청정기 타사의 거는 680만 원인가 한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160만 원이 안 되니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기능 중에 바이러스를 걸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의 크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원래 그 청정기에서 걸러준다고 하는 바이러스 종류 중에 뭐가 있냐면 코로나가 있거든요. 사스 때 그 바이러스인데요. 그거는 0.10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걸러줬기 때문에 중국의 우한 사태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그 청정기가 동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계속 이제 전문가들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걸러줄 수 없냐, 그게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곳에는 이렇게 이제 입구에 이래 놔두면 또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옷을 틀고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 같은 걸 먼저 제거하고 들어올 수 있고, 또 집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아빠가 직장 갔다 들어오거나 그러면 입구에서 이렇게 좀 틀고 하면 아무래도 좀 초미세먼지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막아주는 입자의 사진은 제가 지금 공유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적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먹거리에 들어오는 독소, 뭐 가공식품, 농약, GMO, 산화된 기름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각종 식품 첨가물, 방부제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체외에서 유입되는 독소, 뭐 세제나 화장품, 로션 같은 거, 그리고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또 조리 도구나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약물, 담배, 술 같은 거, 초미세먼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카테고리 세 번째, 체내 내에서 발생되는 독소가 있거든요. 몸 안에서 자동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또 그거 얘기해 볼게요. 체내 발생 독소 중에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는요, 장내 독소거든요. 장내 독소. 소장 대장에서 발생하는 독소인데요. 이거는 다큐 인사이트 검색하시면 제가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전에 몰랐던 새로운 기능을 하는 그런 세균들로 사실 우리 장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전자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종류도 너무 많고 또 이 미생물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미생물은 크게 우리가 세균이 있고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39조 개의 그 미생물이 우리 몸에 살고 있어요. 사람의 유전자가 약 2만 3천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몸에 존재하는 그런 미생물 유전자가 300만 개가 넘습니다. 몸에 있는 세포의 수의 한 1.3배 정도의 수, 그 다음에 유전자의 수로는 100배 이상의 우리 몸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 이제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체의 대사, 면역, 발달 이런 관련된 인체의 기본적인 생리 활동과 유지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같은 경우도 2018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건강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과 연구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컨퍼런스인데요. 빌 게이츠 역시 2018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인류의 질병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질병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질병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연결점이 바로 우리 면역계가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염증이라는 거죠. 이 염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라는 것입니다.